안녕하세요. 오늘은 장 마감 기준 SK증권이 상한가 29.94% 894원으로 마감한 이유를 아주 냉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래량도 7,512만 주로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종목은 최근에 부실대출 논란이 크게 붙었던 종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악재인데 왜 오르지? 이거 진짜 뭔가 있는 거야? 내일도 더 가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 끝이야? 오늘은 이 질문을 감정 빼고 팩트와 구조로만 풀어보겠습니다. 1. 오늘 상한가를 만든 원인 결론부터 4개로 정리. 오늘 상한가는 한 가지 이유로 설명이 안 됩니다. 크게 4개의 힘이 동시에 붙었습니다. 첫째, 증권주 업종 자체가 불기둥. 오늘 시장은 증권주가 업종 전체로 강하게 랠리가 나왔습니다. 배경은 간단해요. 거래대금 증가, 브로커리지 수익 기대, 증권사 실적 레버리지 이 구조입니다. 실제로 증권주 지수 급등,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증권주가 두 자릿수 상승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그리고 업종 랠리의 연료는 뭔가요? 투자자 예탁금이 사상 처음 100조를 돌파했다는 흐름이 같이 깔립니다. 이런 국면에선 증권주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즉 오늘 SK증권은 개별 이슈 이전에 업종 수급이 올라오는 날이었다는 게 1번입니다. 둘째, 흑자 전환이라는 명분이 붙었다. 오늘 1월 29일 공시 보도에서 SK증권이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326억 원, 영업이익 853억 원, 매출 1조 4041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증권주는 실적이 한번 방향을 틀면 시장이 다음 분기까지의 기대를 선반영해 버립니다. 특히 적자 흑자는 숫자보다 방향 변화가 더 큽니다. 오늘 업종 랠리 위에 흑자 전환이라는 명분까지 얹혔다. 이게 2번입니다. 셋째, 악재가 끝났나? 라는 착시가 생기는 타이밍.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SK증권은 최근 무궁화 신탁 관련 주식담보대출 논란이 크게 붙었고 일부 보도에서는 회수 우려와 투자자 손실 이슈까지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이상하게도 악재가 한참 때려맞은 뒤에는 더 나올 게 있나? 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타이밍에 업종 수급 실적 뉴스가 한 번에 터지면서 악재 소화 끝이라는 심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넷째, 저가주 수급의 특징 상한가 버튼. SK증권은 주가가 낮고 유통 물량이 많고 개인 참여가 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업종 랠리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가격이 미끄러지듯이 올라가는 구간이 생기고 한번 분위기가 잡히면 상한가까지도 빠르게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상한가 직행 보도가 나왔죠. 정리하면 업종 불기둥 흑자 전환 악재 소화 심리 저가주 수급 이 4개가 겹쳐서 상한가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오늘 뉴스 흐름을 한 줄 스토리로 엮어보면 오늘 SK증권 관련 뉴스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A. 실적 개선 흑자 전환 연결 기준 순이익 326억 흑자 전환. B. 무궁화 신탁 대출 논란과 감독조사 가능성 부실대출 논란, 내부 통제 이슈, 회수 우려 등 기사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회사는 책임 경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사회 중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내부 통제 조직을 격상했다는 발표가 나왔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회사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과거 이슈는 있었지만 지금은 통제와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즉 오늘 상한가는 좋은 뉴스만 반영했다라기보다 좋은 뉴스 흑자 방어 메시지 책임 경영 업종 수급이 한꺼번에 가격을 밀어 올린 결과에 가깝습니다. 3. 사업구조 SK증권은 돈을 어디서 버나? 증권사는 크게 4개 축으로 봅니다. 위탁 매매 브로커리지 수수료, 자산관리 WM, 기업금융 IB IPO 채권 인수금융 등, 자기매매운용 채권 주식 상품 등. 이번 실적 개선의 회사 설명은 WM, IB 같은 고유 사업 체질 개선과 비용 효율화 그리고 자회사 이익 증가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업종 호황이 오면 브로커리지부터 좋아지고 그 분위기가 WM으로 번지고 IB는 결국 시장 환경에 따라 회복된다. 즉 지금처럼 거래대금이 커지는 장에서는 증권주 전체가 레버리지처럼 움직이기 쉬워요. 4. 재무체크 오늘 급등을 실적이 받쳐주나? 팩트만 다시 짚을게요. 매출 1조 4041억, 영업이익 853억, 순이익 326억 흑자 전환. 그리고 오늘 시장 데이터 기반 기사에서는 SK증권의 PER이 높고 ROE는 낮다는 지표 경고도 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흑자 전환은 분명 긍정인데 오늘 주가는 실적만큼 오른 게 아니라 기대만큼도 같이 오른 상태일 수 있습니다.
즉, 내일 이후에는 뉴스가 더 필요해요. 실적이 한번 좋아졌다는 것과 그 추세가 이어진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5. 차트 포인트. 오늘 캔들이 말해주는 것. 오늘 종가 894원은 단순 상한가가 아니라 52주 고정권을 강하게 돌파한 가격대로도 확인됩니다. 오늘 장중 범위도 676에서 894로 상단을 꽉 닫았고요. 차트에서 오늘 캔들이 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상단을 닫은 강한 수급, 하지만 다음날 갭변동성 확대 가능성. 상한가 다음 날은 패턴이 늘 둘 중 하나로 나뉩니다. 연속 상한가 시도 또는 시초가 급등 후 윗꼬리 조정. 특히 오늘처럼 거래량이 크게 터진 날은 다음 날 누가 수익 실현을 하느냐가 승부입니다. 6. 업황. 증권주가 왜 요즘 강하냐? 여기서 SK증권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증권업이 강해지는 전형적인 조건들이 겹쳤습니다. 시장 화랑, 거래대금 급증, 대기자금 예탁금 증가, 그리고 제도 이슈로 거래시간 연장 논쟁까지. 한국거래소는 2026년 6월 29일부터 프리애프터마켓 도입으로 거래시간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와 노조 반발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 논쟁이 확정 호재는 아니지만 시장은 이런 뉴스를 보면 거래 증가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업종의 심리가 붙는 겁니다. 7. 상승 재료.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어디서 나오나? 냉정하게 말하면 오늘 같은 상한가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 새 재료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재료는 크게 3개예요. 1. 증권업종 강세가 이어지는가? 업종이 계속 강하면 개별 종목도 재차 시도합니다. 업종이 꺾이면 상한가 종목은 가장 먼저 흔들릴 수 있어요. 2. 실적 지속성 확인. 흑자 전환이 일회성이 아니라 다음 분기에서도 이어진다는 시그널이 필요합니다. 3. 리스크 이슈의 정리. 무궁화 신탁 관련 대출 논란은 계속 기사화될 수 있고 감독조사 국면이 어떤 결론으로 가느냐에 따라 주가의 변동성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8. 리스크. 지금 구간에서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것. 상승 얘기만 하면 방송이 위험해집니다. 리스크는 명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리스크 1. 무궁화 신탁 대출 논란의 후폭풍. 부실 대출 논란과 회수 우려, 내부 통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미 끝난 재료로 소화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추가 조사 제재 민원 같은 변수가 나오면 다시 악재로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 2. 회사의 방어 메시지는 진행형. 회사는 이사회 중심 책임 경영, 내부 통제 강화 등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시장은 결국 발표보다 결과를 봅니다. 리스크 3. 상한가 다음 날의 변동성. 상한가 다음 날은 기대가 크지만 동시에 차익 실현 매물도 가장 많은 날입니다. 특히 저가주 특성상 한번 흔들리면 속도가 빠를 수 있어요. 9. 대응 전략. 보유자 vs 신규 진입자. 완전히 다르게 가야 한다. 여기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같은 차트를 봐도 내 포지션에 따라 전략은 달라야 합니다. A. 이미 보유한 분들. 오늘 상한가를 받았다는 건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당신 편에 섰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가 강하면 일부는 분할로 이익 실현해서 심리를 안정시키고 나머지는 추세가 이어지는지 확인하면서 가져갑니다. 핵심은 올인 홀딩이 아니라 수익을 잠깐이라도 현금화해서 변동성을 견딜 체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한가 다음 날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 중요합니다. 비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 이 구간에서 신규 진입은 원칙이 하나입니다. 갭 상승 추격 매수는 가장 위험한 구간이다. 왜냐하면 오늘은 상한가로 끝났고 내일은 시장이 이 종목을 시험합니다. 제가 신규라면 이렇게 봅니다. 시초가가 급등한다. 초반 변동성에서 한번 꺾일 수 있다. 그때 수급이 다시 받치는지를 확인한다. 즉, 한 번의 눌림과 재반등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쪽이 리스크가 훨씬 낮습니다. 10. 내일 이후 시나리오 3개. 마지막으로 방송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건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겁니다. 시나리오 1. 업종 강세 지속 추가 뉴스 없음. 이 경우는 단기 가열 진정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위로 더 가더라도 중간에 흔들림이 큽니다. 시나리오 2. 업종 강세 지속 실적 수급 모멘텀 추가. 이 경우는 연속 상한가 시도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날일수록 손절 라인 분할 전략이 필수입니다. 시나리오 3. 악재 재점화. 관련 이슈가 다시 불붙거나 감독 이슈가 확대되면 오늘의 상한가가 단발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도 생깁니다. 클로징 멘트. 오늘 SK증권 상한가는 악재를 무시한 게 아니라 업종 랠리와 흑자 전환 뉴스가 악재를 덮을 만큼 강했던 날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상한가 다음 날부터는 뉴스보다 수급이
희망보다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 종목은 지금 기회도 크지만 변동성도 큰 국면입니다. 각자 포지션에 맞게 분할, 대응, 그리고 원칙을 꼭 지키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투자는 늘 본인 책임이고 저는 여러분이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대응할 수 있게 팩트와 시나리오를 최대한 촘촘히 전달드리겠습니다.